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고용지표는 호조,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결과값으로 뉴욕 증시가 그 영향 아래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기술주, 반도체주 등은 급락세이다. 폭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플 2% 떨어졌고 테슬라 8%, 엔비디아 7%가 급락을 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증시가 왜 떨어졌냐? 지금 장 상황은 고금리로 가고 금리가 높아지는 설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는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또는 고용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나 고용지표상으로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왔다라는 것은 연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데 경제도 좋고 고용지표도 안 흔들리고 그러면은 금리를 그냥 제한 없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와는 좀 정반대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경제가 좋고 이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죠. 앞으로 그냥 경제 잘 된다라는 느낌이니까. 하지만 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뉴욕 증시, 특히나 기술주, IT주나 반도체주 등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값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분이 어젯밤 10시 반에 벌어진 일들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값보다 낮게 나왔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실업자 수가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GDP도 예상값보다 높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좀 나와 있고요. 아마 GDP 값은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내년도 1분기 마지막쯤에 발표가 되겠죠. 실제 고금리 영향을 받은 4분기가 발표될 때쯤이면은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장까지 설명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어떤 장이 펼쳐졌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요. 대략적으로 11,200달러 선에서 1,700달러 선까지 500달러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분 대비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온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개별 종목에서는 더 빠졌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 중에서 정말 최악은 무엇이었냐? 테슬라 주가가 9%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나스닥을 만들었을 때 3% 이상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테슬라 이외의 나머지 종목으로는 메타, 시총 1위의 애플, 마소 이 주식들이 3%대로 빠졌고 테슬라 9%, 아마존 5%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 정도 빠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사실 요즘 테슬라가 말이 많죠.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말을 꺼낸 시점으로부터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이 되는데 대충 선을 그어보면 한 40% 정도 하락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한두 달 안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테슬라를 쇼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테슬라 한 달 차트는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두 달치 차트는 딱 이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전부 그냥 방향성을 아래로 꽂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개별 종목들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차트는 거의 그냥 무너졌다. 2개월째 이런 식으로 차트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왜 테슬라가 가장 많이 무너졌냐? 사실 시총 1위의 기업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방어를 합니다. 그렇죠? 저가는 방어하는 경향을 가져요. 다만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또 애플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MSFT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시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저가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그냥 저가 정도는 방어한다. 조금 이탈을 했지만 이 테슬라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체 종목들 약세장이고요. 대부분의 차트가 저가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하락세를 밟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에서도 이러한 차트는 발생이 됩니다. 아래로 방향성을 두고 있고 쉽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자 발표, 어제자 발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발표값이 실제로 영향을 주었을 때 이 스토캐스틱 상태에 따라서 하락을 많이 할지 아니면 적게 할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의 하락이 이 정도였다면은 그 이유는 스토캐스틱이 충분히 과매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더라면은 스토캐스틱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스토캐스틱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나오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지수격에서는 조금 방어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흐른 건 사실이에요. 정말 좀 충격적인 하락이 나온 건 사실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스토캐스틱이 하단에 있고 방향성이 위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장이 진짜 큰 하락을 보여준다면은 이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최대값은 저는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서 다음 주에는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스토캐스틱 방향성이 쉽게 적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맞았어요. 스토캐스틱이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런 장이 다 펼쳐지고 더블탑 나왔을 때도 이전보다는 큰 하락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경님이 달아주셨어요. 요즘 스토캐스틱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재경님은 따로 차트를 보실 때 스토캐스틱을 설정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직접 분석을 하는데 맞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세장 차트와 약세장 차트가 나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 조건이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릴 때 강세장이 나온다고,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내릴 때 차트상 그냥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어 나갈 때 약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면은 그 약세장 차트도 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이건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 부분이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잠깐 낮아졌던 부분인지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스닥 차트는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차트는 좀 다르죠. 나스닥 차트는 앞으로가 상승이 그려지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앞으로는 하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 부분이 꺾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장세 있죠. 즉 연말까지 예약되어 있는 조정 장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장은 사실 비트코인의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많이 나와야 할 때, 특히나 어제같이 하락이 많이 나와야 할 때 실질적인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올려놓기도 했고 실제로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2% 하락을 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하락분이 한 두세 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등분도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나스닥은 절반 정도만 올려놓은 상태에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잘 버틴다라는 의미이고 지금까지 좀 강세장을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제자 일봉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버텼다. 그렇지만 이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장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정말 다행인 점은 비트코인은 약세장 차트를 나타내긴 하겠지만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조정이라는 기간 안에 나스닥 차트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즉 강세장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하락이 나오면은 확률상으로 좀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세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나스닥은 상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락하는 방향성보다는 좀 더 잘 방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지지선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 장세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6.5K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꼬리를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5일선, 검정색 선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 부분을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몸통이 짧아서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지금 차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가는 대부분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인 하락은 허용을 하겠으나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등 갑작스럽게 말아올리는 차트가 나오는 등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이 매물대는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펑자우의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엑스마스 PFP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은 크리스마스 펌핑이 나온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장세가 바뀐다, 크리스마스 때 빅롱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를 나타내느냐, 이건 마치 21년도 이후에 대상승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20년대에 코로나가 터졌고 장세가 급격히 하락을 했고 약세장으로서 조금씩 올리다가 특정 날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나타냅니다. 지금 제가 원을 그어드리는 구간이 딱 크리스마스 구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상승이 미비했다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양 강세 상승을 나타내죠. 강세장의 영역이었던 구간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틀 뒤에 있는 12월 25일에 터진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터진다 안 터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장세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제 입에서 비트코인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나마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도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차트보다 나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차라리 하락을 안 한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다만 좀 욕심이 나는 게 좀 이제는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이틀 뒤면은 크리스마스에 해당합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씁쓸하게 혼자 보내지 마시고 뭐 여자친구나 가족이나 같이 보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마감을 하는 제 무료 관점 공유방이 오픈이 됩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링크 누르셔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요. 네, 매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놓치시는 분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